안녕하십니까, 류현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 뭐냐, 바로 2024년 가성비 모니터 베스트 4입니다. 요즘 모니터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같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젠 굳이 이렇게 커다란 모니터를 켜서 일할 필요가 없다 보니 점점 이용자가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쓸 사람 써. 나는 맨날 모니터로 일하기 때문에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모니터는 필수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디스플레이 볼 때 OLED, 굉장히 고화질 디스플레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퀄리티를 모니터를 구매할 때도 찾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요, 회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회사가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힘든데 소비자들의 눈은 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품질을 높여야 하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가격은 유지하고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자,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보자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성비 제품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덕분에 여러분과 저 같은 실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은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모니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완전 땡큐죠? 오늘은 여기 맞춰서 가성비 모니터 4가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베스트 1 MSI IL고 2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66,000원, 크기 24인치, 해상도 FHD, 밝기 300칸델라, 패널 IPS, 주사율 100Hz, 색전율 sRGB 114% 모델입니다. 우리가 모니터와 TV 사이즈를 고를 때 항상 얘기하는 말 있죠? 뭐죠? 맞습니다. 익선. 크면 클수록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4인치 같은 작은 사이즈를 추천드린 이유, 가격은 저렴한데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줄어들긴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게 바로 24인치예요. 특히 지금 소개할 iL고는요, 사무작업, 게임용도, 동영상 시청, 서브용 모니터, 어떤 용도로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사이즈가 24인치로 작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없겠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뒤에 32인치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책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스탠드를 쓰게 되면 이 앞쪽으로 공간이 적어져서 부득이하게 모니터 암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인치는 이런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죠. 가로로 돌려도 좋고 세로로 쓰기도 좋고 사무실, 자취방 어디든 가리지 않고 편하게 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 색상이 흰색입니다. 이상하게 모니터들은 검은색 베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인테리어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내 자취방 인테리어를 화이트 톤으로 딱 맞췄는데 여기에 검은색 모니터가 책상에 딱! 최악이죠.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통일하고 에센셜 딱 틀어놓으면 여기가 감성 카페 아닙니까? 이렇게 칙칙한 검은색 모니터가 아니라서 흰색이라 인테리어 용도로 쓰기에도 정말 좋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사율을 살펴볼 건데요. 주사율은 1초당 몇 장의 사진을 리프레시해서 보여주냐라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보거나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할 때 동영상이지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멈춰있는 사진이 엄청나게 빠르게 리프레시 되면서 동영상으로 하나의 연속성 있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초당 보여지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일반적인 사무 용도나 동영상 시청 용도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요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iL고는 100Hz로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게임 한판 할 때 롤, 피파, 옵지, 배그 가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게임 할 맛도 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C타입 연결도 지원합니다. C타입 연결, 그게 뭐지?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블 같은 거 있죠? 그런 케이블로 노트북과 모니터랑 딱 연결해주면 바로 외장 모니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원래는 그런 두꺼운 HDMI 포트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전자제품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 아닌 노하우 같은 게 생겼는데 뭐냐? 바로 별점을 보는 건데, 야, 별점 당연히 보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는 건데 저는 무조건 낮은 걸 봅니다. 나쁨 1점짜리. 그래야지 장단점을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iL고는요, 별점이 4.5점밖에 없습니다. 나쁨이 거의 없어.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겠죠. 10만원대라는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정말 강추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자, 다음 베스트 2 크로스오버의 QHD 패스트 게이밍 무결점 모델입니다. 가격 246,000원, 크기 27인치, 해상도 QHD, 밝기 300칸델라, 패널 IPS, 주사율 165Hz, 색전율 DCI-P3 98% 모델입니다. 지금 소개할 이 크로스오버 모니터를 보면요, 요즘 모니터가 얼마나 상향 평준화 되었는지를 확 체감할 수 있어요. 게이밍 모니터는 무엇보다도 주사율이 정말 중요해요.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게임할 때 캐릭터의 움직임, 이 화면 전환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잔상이 남지 않아서 플레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든요. 이 크로스오버 역시 게이밍 모니터답게 165Hz라는 정말 고주사율로 게임을 더 재밌게,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임 모니터들은 함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율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주사율만 신경 쓰고 화질 포기, 색 재현율 이런 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해상도가 QHD다 그러면 색 재현율이 떨어진다든지, 색 재현율이 좋다 그러면은 해상도가 FHD라든지 뭔가 이렇게 아쉬움을 하나씩 남기거든요. 만약에 해상도와 색 재현율 둘 다 좋은 모니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이 정도면은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살 정도의 돈인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크로스오버는 QHD 해상도에 DCI-P3 98%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화질까지 챙겼는데 가격이 23만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요소인 주사율, 해상도, 색전율 그리고 심지어 가격까지 모두 챙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만 32인치가 아닌 27인치라서 좀 아쉬운데 야 게임하기는 좀 작은 거 아니야?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개인적으로 게임 용도로는 27인치가 32인치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32인치가 화면이 커서요 문서 작업을 하거나 영상 시청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뭔가 화면이 쫙 펼쳐서 좋긴 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은요 요 가운데밖에 못 봅니다. 요쪽은 이제 맹점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눈에 모든 게임의 내용을 볼 수 있는 27인치가 게임 퍼포먼스 올려주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롤 같은 AOS, 옵치, 배그, 헬다이버즈 같은 FPS, 로아, 리니지 같은 RPG 게임 장르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쓰기에 정말 좋은 게 바로 이런 모델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다 보니까 20만원대로 모니터 구매하고자 하실 분들은 요거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 LG전자 마이뷰입니다. 가격 69만 6천원, 크기 32인치, 해상도 4K, 밝기 400칸델라, 패널 IPS, 주사율 60Hz, 색전율 DCI-P3 95%입니다. 요거 제가 최근에 구매한 모니터인데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자취방이나 원룸 같이 좁은 공간에 둘 것도 많은데 만약에 여기다가 컴퓨터 모니터 두고 TV를 따로 둔다? 그러면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런 마이뷰 같은 TV와 모니터가 하나로 된 스마트 모니터 하나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마트 모니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요즘 나오는 TV가 스마트 TV라고 하잖아요. 와이파이만 연결해주면 지상파, 공중파 뭐 이것저것 다 볼 수 있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잖아요. 스마트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파, 지상파, 인터넷, OTT 이런 거 다 이 모니터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스마트 모니터를 2개 쓰고 있거든요. 삼성 거 하나, LG 거 하나 쓰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가장 만족스러운 건 예뻐요. 저는 주로 노트북을 제 메인 PC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C타입 케이블 하나로 연결할 수 있고 동시에 충전까지 되다 보니까 여러 케이블이 엉킬 일 없어서 정말 깔끔하게 내 데스크 테리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노트북에 연결해서 모니터를 쓰지만 쉴 때는요 딱 누워가지고 리모컨 이용해서 TV 틀거나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요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책상 하나, 작은 공간에서도 일과 휴식 모두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심지어 해상도가 4K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든지 굉장히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동형 마운트를 추가로 구매한다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스탠바이미가 완성되는 거죠. 참고로 진짜 스탠바이미 저도 이거 샀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서 바로 당근했습니다. 사실 뭐 가격이 8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좀 비싼 가격인데 27인치 사이즈에 해상도가 FHD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좋긴 한데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차라리 마이뷰를 활용하면 비슷한 가격에 4K 32인치로 훨씬 좋은 스탠바이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삼성 제품하고 LG 제품하고 둘 다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아마 고민 중인 분들 많을 거예요. 비슷한 제품으로 삼성 M8이 있고 마이뷰도 있는데 뭐가 더 좋지?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요.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마이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M8은 패널도 시야각이 상대적으로 좀 좁은 VA 패널인데요. 일단 포트 연결하는 위치 자체가 좀 불편해. 모니터 뒤 이 암쪽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웠는데 마이뷰는 이 위치가 훨씬 더 좋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헤드 높낮이도 훨씬 더 높이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따로 모니터함을 쓰거나 아래 받침대를 쓰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모니터 쓰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해요? 저처럼 다리가 좀 짧고 앉은 키가 높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만 아는 거. 어쨌든 그런 분들은 LG가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 이 두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볼 테니까 그때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룸에 살거나 자취를 한다, 예쁜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럼 마이뷰 강추드립니다. 자, 베스트 4 마지막 모니터입니다. 알파스캔 울트라 와이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가격 41만 6천원, 크기 34인치. 34인치? 맞습니다. 해상도 WQHD, 밝기 300칸델라, 패널 VA 패널, 주사율 144Hz, 색 재현율 DCI-P3 95% 모델입니다. 유튜버들이 저처럼 이렇게 모니터 깔아놓고 야 듀얼 모니터 쓰네, 트리플 모니터, 야 저 사람은 쿼드 모니터 쓰네? 이런 거 이제 보면은 괜히 나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저도 그래서 쓰게 된 거긴 해요. 그런데 이 모니터 쓰면요 굳이 힘들게 2개, 3개 모니터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일반적인 모니터는요 화면 비율이 16대 9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재밌게 21대 9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16이어야 되는데 이게 21까지
10까지 늘어나 있어. 세로는 똑같고요. 한마디로 가로에 40% 정도의 추가 공간이 있다는 건데 잠깐만 추가 공간? 그러니까 요 모니터를 예를 들면 여기 요 있죠. 요 노트북 모니터가 이렇게 위에 하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 당연히 생산성이 더 좋아지겠죠. 인터넷 창 켜고 워드, 엑셀, PPT 같은 거 띄워놓고 카톡을 켜도 공간이 남아요. 한마디로 원룸인데 원룸이 45평이야. 이런 느낌.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이 순식간에 하나로 되는 겁니다. 굳이 모니터 이것저것 연결한 게 아니라 딱 이 하나로. 그래서 동영상 편집하는 분들 긴 타임라인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일단 사용하는 순간 생산성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도 좋은 게요. 아까 24인치가 게임할 때 정말 좋다고 했지만요. 롤 같은 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 번 할 때 가로를 훨씬 더 넓게 뽑아주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나는 미리 볼 수 있어. 쟤는 아직 나를 못 봤지만 난 먼저 보고 있지. 이런 느낌. 피파 할 때도 양 끝에 키퍼존이 보일 만큼 정말 넓다 보니까 요거 좀 뭔가 신선한데 재밌는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 듀얼 모니터 쓰는 분들 요거 공감하실 텐데요. 모니터랑 모니터 붙이다 보면 이 가운데 검은색 베젤로 인해서 이렇게 넘길 때 뭔가 불편하고 짜증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주는 거, 싱크 맞추는 거로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검은색 베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쓰면 중간에 일격이나 베젤이 없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이 훨씬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게이밍 모니터답게 144Hz 고지사를 추천하니까 너무 좋죠. 여기에다가 그냥 FHD면 모르겠는데 QHD급 고해상도, 좋은데? 해상도까지? 심지어 색 재현율도 95% 이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고화질 동영상 시청하기에 너무너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 좀 비싼 제품답게 지금 확인해보니까 최대 2년까지 무상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니까 AS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진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니터들 가성비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습니다. 뭐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하나 선택하면 후회 없이 정말 좋은 제품 잘 가성비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